설명한 거 다 듣는 게 낫잖아요. 들으면 분명히 또 내가 모르고 있는 거 하나씩 점검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마지막까지 수업을 좀 많이 들으시긴 해야 되고요. 그 수시 원서 지원 마감 됐잖아. 이제 마음속에서 수시를 지워버려. 그냥 정시로 가야 돼. 나 수시 안 썼어 이렇게 생각하고 정시를 무조건 생각하고 가야 되고, 작년에 애들이 수능을 진짜 잘 봤거든. 왜냐면 불수능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너네도 똑같아. 불수능 나오면 너네가 무조건 유리하거든. 물수능 나오면 절대 안 돼. 너네는 특히. 근데 물로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내가 이제 논술 수업부터 어제부터 이제 쭉 수업하면서 오늘이 이게 마지막 수업인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물로 내면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 누가 책임져 그걸. 근데 불로 내면 책임질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무조건 어렵게 나오게 하면 되고, 작년에도 얘들아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그 6개의 논술을 쓰고 보지도 안 간치고 되게 많고요. 지금 여기 질문 주기하고 이런 애들은 막 서울대 약대 뭐 인서울 의대 다 써놓고 아무것도 시험 보러 안 갔어. 근데 걔도 평가원 볼 때도 자기가 그럴 줄 몰랐던 거지, 수시 쓴 게.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수능날 터지긴 하니까 너네도 진짜 열심히 해서 수능날 좀 터지게 해주시면 되고, 터진다는 거 대박이 터진다. 대박이 터진다는 거지 그냥 나가 터진다 이런 게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수시는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그냥 수시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만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고, 야 정시 못 보면 무조건 재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야지.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9월 이후로는 항상 정신승리 하셔야 돼요. 정신승리, 알겠지? 지금은 괜히 본인을 팩트 폭행하면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가지는 것보단 잘 볼 거야 잘 볼 거야 하는 게 제일 좋지. 자, 미적분부터 가겠습니다. 자, 미적분 이제 27번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이감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심플하게 냈고요. 사실 이제 미적분 2세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작년 수능에서 이거와 차이점이 뭐냐, 25번부터 어려웠어. 25번부터 개념을 좀 짚어야 했던 문제거든. 자, 어쨌든 28번부터 갈 텐데, 28은 실제 기출에 있는데 기출을 테마로 이제 만들게 된 문제인데, 실제로 함수 구조는 그 너네 졸업한 애들이 나한테 막 문제 팔고 싶다 그래서 함수 구조 몇 개 보내더라고. 근데 교육과정에 너무 안 맞길래 선생님이 다 바꿨어요. 근데 28번 약간 애매한 감이 있어.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푼다고 하면 거의 지옥행 열차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관찰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B가 양수라고 돼 있죠. B가 이제 양수라고 돼 있고 A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 fx는 한 단계 갔죠. 사실 이게 실제 수능에 나올까 싶냐마는 뭐 초월함 수군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밑에 거는 x-b에 2의 x-b니까 얘를 첫 번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 x분의 2의 x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어차피 경계선이 b니까 b 이후로는 우리가 함수 그릴 수 있죠? 근데 너네가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이거를 교육과정에 맞게 해설을 쓰는 게 진짜 힘들긴 해서 선생님 입장에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실제 미분을 해보면 되죠. x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의 x미분은 x고 뒤에 거 2의 x가 되죠? 자, 그 값은 어디서 가죠? 1평행이동하는 데서 갔네요. 그 다음에 핵심은 지금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건데 좀 이따 보겠지만 f'0이 1이라는 걸 확인했죠? 자, 이건 구했지? 기울기 1이 되게 중요해. 근데 내가 이거 사실은 원문 자체는 그 x 더하기 t라고 원래 주려고 하다가 x 더하기 t는 교육과정에 맞지 않고 f'0을 굳이 줬거든? 그러니까 접점을 준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 그럼 얘 자체도 결국에는 문제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 fx와 어떤 직선 사이의 교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왼쪽의 함수는 하나 그려질 거고 오른쪽 얘가 그려지잖아.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0이 1이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얘는 x 플러스 t라는 애와 이런 관계를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미분 불가한 함수를 가능하게 해주라고 할 때 뭐만 보면 돼요? 미분이 불가할 것 같은 후보점만 내가 보면 되는 거잖아. 거시적으로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럼 얘 자체도 일단 뭘 인지해야 되냐? 얘가 b에 대해서 이제 고정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의 문제점만 찾으면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안 만나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올라가다가 접하는 순간에만 불연속이 터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접하는 순간에만 불연속이 터지게 된다. 이렇게 두면 되지. 근데 현재 b를 모르는 상태니까 미분하면 b에 대한 관계식은 유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기다 넣어가지고 1이 되는 걸 찾는 거는 교육과정에 맞지 않겠죠? 그 다항함수하고 지수가 섞인 초월함수에서는 방정식을 그냥 풀어낼 수는 없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럼 이 라인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T1에서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0개에서 2개로 가게 되고요. 이 사이에는 1개가 되니까
얘가 뭔가 불연속점이 나오게 됐을 때 이런 것들 우리가 보완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얘 자체는 어떻게 돼요? 실제 b 더하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가 돼버리죠. 2. 최소값이 2니까 얘는 양수 부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도 뭔가 이걸 절충을 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느낌 오는 게 뭐예요? t를 이렇게 올렸을 때 불연속점이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나오는 게 특이한 상황이니까 한번 가보자 이거지. 근데 위쪽 함수는 조금 어렵긴 해. 자, 어쨌든 미분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지수가 떨어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에 2x가 되겠지. 사실 약간 교육과정이 애매한 좀 너무 초월함수긴 합니다. 근데 얘 자체를 정말 극값을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얘를 보니까 앞에 2차 함수가 있게 되는데 얘 자체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고 0에서 1을 가지니까 부호 변화 2번 일어나는 거 확실하게 되죠? 그럼 얘 자체는 0, 이제 1을 지나게 되니까 0의 위치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죠? 0에서 양수가 되고 0 근처로 극값 2개를 갖는 애라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초월함수를 너무 미분으로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부호 변화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부호 변화가 없는 플러스가 되니까 왼쪽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축이라는 a를 준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처음에는 감소하겠죠. 감소. 음수니까 감소한다고. 감소하다가 올라가게 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저 식만 가지고 대칭성이나 다른 거를 논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대칭성이나 이런 걸 논할 수는 없다. 자, 확실한 건 이런 상태다. 그럼 0에서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f'0을 실제 집어넣으면 1이 되죠?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면 1이라는 숫자를 얘 연립해서 풀기가 힘들어요. 알겠지? 왜냐면 얘하고 얘 같이 살아있으면 연립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1이라는 놈이 있는 거지. 자,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이런 거를 바로 보자마자 풀 수는 없고 내가 뭔가 예시를 들어야지. 어쨌든 b가 양수니까 그냥 잘라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근데 실제로 기출에도 이렇게 불연속점이 겹치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얘 자체는 불연속점이 첫 번째 여기서 생기게 되는데 얘 자체를 보게 되면 실제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뭐가 돼? 이제 a라는 라인이 되겠네. a가 좀 더 밑에 있겠네요. 0.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 터지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끝점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도 이제 불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근데 이 점이 어딘지 몰라. 뭐 b라는 경계선에서 뭐 끊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28, 29, 30 중에 오늘 28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함수를 구성한 내가 원래 내가 다 만드는데 처음으로 딴 사람이 만든 함수를 좀 써봤거든? 내가 원래 함수를 너무 대학과정 쓰는 애긴 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바꾸긴 했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문제점이 뭐예요? 0에서 2개가 되지. 자, 0에서 2개 겹쳐봐야 불연속인 걸 연속으로 만들 수 없지. 얘도 2개로 늘어나게 되고 이 점을 뭔가 겹치게 하고 싶은데 이 점을 겹쳐봐야 0에서 2가 되니까 토탈 0에서 4로 오히려 늘어날 뿐 중첩돼서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어려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여기에 겹치게 해보는 거야. 안 되죠. 왜냐면 불연속이 여기서 터지게 되고 얘는 원래 이쪽 함수가 불연속이니까 같이 불연속이 되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돼. 어차피 불연속이 겹쳐야 하나 사라지게 되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0개, 4개, 여기 몇 개가 돼? 3개가 되죠? 자, 얘도 원리가 뭐냐면 얘는 2개에서 1개가 되니까 1개 줄어들죠. 근데 불연속을 연속으로 혹시 쟤를 만들고 싶으면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2개가 줄어드는 구조가 돼야 저 함수에서 2개가 늘어나게 되니까 얘 입장에서 얘는 2개가 늘어나잖아. 그럼 얘가 2개 줄어드는 모양을 찾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야? 밑에 애를 건들지 못하잖아, 지금. 자, 밑에 애는 얘가 0에서 2야. 자, 다 풀었어요. 여기서 정리만 하면 돼. 얘는 0에서 2니까 얘를 맞춰가지고 연속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확정적인 불연속이 되겠죠. 불연속이 확정이 되겠죠, 이제는. 왜냐면 얘는 어떻게 손을 대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얘 자체는. 접하는 상황이니까 0개에서 2개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 확정이다. 그럼 이제 위에 선을 연속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증가 구간에서 끊으니까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하나의 후보가 뭐야? 또 접할 때 되나? 라고 했는데 접할 때도 어떻게 돼? 카운팅 해보니까. 자, 접할 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대로 뭔가 경계선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도 여기는 어차피 불연속이 확정이고 얘는 2개였다가 오히려 3개가 되니까 또 불연속 되죠? 2개인데 3개가 돼버리네? 여기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점근선에서 하나 만나는 거와 이 위쪽에서 2개 만나는 거 막을 수 없잖아. 그럼 마지막 엔딩은 어떻게? 영어 맞나? 맞죠. 엔딩.
아, D 두 개인가? 아, 몰라. 끝. 아, 진짜 졸업을 한 지 너무 오래됐어. 내가 저번 주에 사실 일본 갔다 온 거 인스타 올리겠는데 갔다 왔잖아. 영어 자유자재로 하고 왔거든. 일본인들이 나보다 비하발언 아니다. 일본인들이 나보다 영어를 못하더라고. 쪽팔리하고. 야, 안 돼. 이거 기록에 남아. 하면 안 돼. 자, 어쨌든 끝쪽에 가게 되면 3점이 되게 되니까 잠깐만. 조용해. 가운데를 3개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극대를 가지고 넘어오는 순간까지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밑에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뭔가 분기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간에 끊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체에서 불연속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내려주는 여기가 B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여기서 접하게 되면 그대로 개수가 유지가 되겠지. 얘는 점근선이니까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문제가 그래도 풀만한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계산을 해서 풀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 이 정도까지 함수를 꺼내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관찰하라고 얘기 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야? 0에서의 접선과 또 다른 교점이 B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차피 1이니까 어떻게 돼? Y는 X 더하기 얘가 0일 때잖아. 0,A잖아 얘가. 그치? 그럼 얘가 A가 되겠죠. 그럼 얘랑 다시 만나면 되니까 문제에서 준 뭐야? X2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B에서 만나는 구날 연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초월함수 연산 못 시킨다 그랬죠? 연산 되게 다 규격돼 있는 거야. A 지우고 X 지우면 이렇게 되니까 지수 법칙으로 풀 수 있죠? 자, 지수가 0이 되면 되니까 B는 몇이다? 2가 되겠죠. 자, 그럼 불연속인 순간에 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됩니까? 2개가 되겠지. 정답은 4개라고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28번이 좀 어려웠는데 사실 얘보다 함수를 조금만 쉽게 주면 수능에 딱 나올 만한 수준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28번이 제일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스포 아닌 스포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규격을 약간 손을 더 볼 겁니다. 이미 내긴 했지만. 자, 29번은 안 하겠습니다. 괜찮죠?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지. 30번 갈게요. 자, 30번은 지난주에도 내가 이 함수로 주제를 내다 보니까 또 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근데 약간 다르긴 해가지고 좀 출제를 했는데 지난주 거 기억을 못하나요? 아무도? 가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gx가 선택적 함수라는 건 내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이걸 이제 의도해서 내긴 했거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봐봐. 적분 안에 절대값 있으면 그냥 미분해도 되잖아. 적분 밖에 절대값 있으면 얘는 우리가 절대값을 해소시켜야 되잖아. 근데 바깥의 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이 안에 걸 이제 뭘로 생각해야 돼? 함수로 좀 생각을 해야겠죠. 자,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재밌는 게 얘가 뭐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 2차 함수니까 H'X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에 뭐 PX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2의 4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 생각보다 식이 필요 없는 문제긴 해요. 아, 여기서 진짜 얘를 적분해가지고 막 HX하고 잡을 순 없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가족권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얘는 결국 MX던가 절대값 HX가 될 텐데 가족권을 보니까 G는 1에서 반드시 0이 돼야 된대. 그래서 지금 다 푼 친구들이 이 조건을 간과해가지고 마지막에 구간을 잘못 짠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자, G1이 0이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해소되는 게 뭐야? 얘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몇이 돼요? M이 되죠. 근데 M은 양수라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탈락이 됩니다. 그럼 1에서는 무조건 절대값 HX라는 거죠? 1에서는 무조건 절대값 HX 선택해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뭐야? H1이 제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뭐 작년하고 올해 같이 본 친구 몇 명 있고 토요일반에 꽤 있긴 한데 느낌이 완전 다르게 내고 있거든. 지금 완전 그거야. 기본적인 거를 자꾸 분류하고 추론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막 신기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알겠지? 그럼 H1이 제로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재밌는 게 뭐예요? H0가 제로입니다. 왜 H0가 제로입니까? 얘는 정적분 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 0까지 적분하게 되면 제로가 되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2차 곱하기 2x를 미분하면 또 뭐가 돼요? 2차 곱하기 2x가 되잖아.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적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를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얘가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네?
자, 그럼 얘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얘를 추정해 볼게. hx가 어쨌든 2차의 계열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 지수도 사라지지 않겠죠. 어차피 미분해봐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얘 자체를 미분하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x제곱으로 시작하죠. 그 뒤에는 2차식이 또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얘 미분하면 1차 되고 얘 미분해서 마이너스만 나오잖아. 근데 얘가 몇이래?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hx 자체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미 두 실근을 알고 있으니까 0과 1이다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 문제를 만든 과정은 H상추 이게 평가원 발문에 있거든. 이 함수가. 이 함수를 그냥 역으로 내가 이제 문제를 내서 만든 거거든요. 기출 발문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된다. 자, 그럼 절대값 hx가 산뜻해집니다. 왜? x제곱 마이너스 x만 절대값이 씌워지고 이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럼 앞에 있는 2차 함수가 음수일 때만 꺾어 올려주면 되겠죠? 근데 얘를 진짜 미분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이미 근이 있는 상황이고 정의역의 양끝을 알 수 있잖아. 얘는 x가 무한 들어가면 무조건 0으로 다가가게 돼 있죠? 자, 얘도 이제 9월 평가원에는 극한 방향을 줬어요. 근데 예전 평가원 21년도가 내 기억에는 그런 평가원에서는 극한 방향 안 준 문제도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외우고 가야 돼. 일단 알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올라가겠지.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 자체는 실제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냐면 절대값 hx다. 자, 그럼 얘는 0,0 지난다는 팩트를 알 수 있죠? 야, 그럼 당연히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처음에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마지막에 좀 허무하게 줬죠? 자, m이 0과 가까워진 이런 모양이라고 되면 봐봐,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 연속 함수니까 우리 구할 줄 알잖아. 이렇게 갈라질 때마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을 지난다는 가조건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선택이 아니야. 얘는 무조건 지나야 돼. 그래서 아마 이거 빼가지고 답이 조금씩 다른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잘한 거긴 하거든. 근데 어제도 좀 많이 맞추긴 하더라고, 30번을. 마지막이 문제였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m이 시작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여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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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니까 16개로 스타트 되겠죠. 근데 이런 점은 필요 없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불연속점만 구하면 되잖아, 같이. 불연속점이니까 바로 접할 대로 가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한 가지가 되고요. 여기 2개, 2개, 2개니까 h 알파는 8이라고 내가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접선을 구할 필요도 있어, 없어? 접선 구할 필요도 없어. 물론 엄밀히 말하면 얘가 더 기울기가 크냐 작냐는 비교는 해봐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 계산 과정을 이제 해설지에 써놓긴 했어요. 알겠죠? 그럼 실제로 그 다음 불연속은 뭐야? 여기 접할 때죠? 그냥 원점에 접할 때. 그럼 여기서는 이 밑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니까 2개밖에 안 되죠? h 베타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 자체는 2부터 8까지 fx를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부분 적분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면 되고, 나도 오늘 좀 고민이 많았던 게 28을 조금 쉽게 낼까 하다가 28번 많이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9하고 30 우리가 연습 많이 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고요. 공통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거부터 갈게요. 15번. 개인적으로 15번을 가장 어렵게 냈는데 많이 맞췄더라고 보니까. 잘하시네요. 그럼 15번을 약간 이론적 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어야죠. 최고차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F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F는 무슨 대칭? 2,0 대칭이 되고 2,0이 뭐가 돼요? 변곡점이 되죠? 자, 이렇게 읽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2를 지나게 되면 여기 변곡점이고 얘 그대로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둘 중에 뭐가 될지 몰라. 자, 근데 밑에 gx가 좀 특이하죠? 그 20년에 본 수능에도 이런 조건 나오긴 했어. gx의 치역이 0과 1이다 뭐 이런 조건 준 적이 있거든,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수능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좀 더 친절하게 4를 기준으로 줬죠? 그럼 선생님 바로 어떻게 하면 돼?
hx를 바로 정의하고 생각하면 되죠. g와 hf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첫 번째, x가 4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죠. 자, 4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g가 0이 되니까 뭐야? 심플하네? 근데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보니까 함수가 되게 간단해지죠. f에서 3x-27 뺀 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떻게 돼요? fx의 마이너스 4의 f4의 뒤에는 똑같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둘이 일단은 무슨 조건 나왔어요? 미분 가능이라고 나왔잖아. 자,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일단 뭘 잡아줘야 돼? 연속을 잡아줘야지, 연속.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더라. 지금은 뭐 특이한 거 원하지 않아요. 자, 연속을 원하니까 4를 진짜 집어넣어보자 이거지. 그럼 f4에 더하기 15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푼 친구도 있죠. 그림 그려서 막 푼 친구들도 있지. 근데 조금 더 이제 명확한 풀이로 갈게요. 마이너스 3 f4에 더하기 15가 되죠. 그럼 둘이 같은 부호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른 부호로 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둘이 그냥 더해버릴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네? 그럼 얘가 0이면 되지. 둘이 다른 부호면. f4가 첫 번째 15일 수 있죠. 두 번째 더 쉬운 게 둘이 그냥 부호가 같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잖아. 그치? 자, 두 번째는 4f4는 0이 되네요. 그럼 f4가 그냥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뭐부터 생각하는 게 좀 편해요. f4가 0이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f4가 0이면 어떻게 돼? 그냥 얘가 지워지면서 똑같은 식이 되네요. 이럴 거면 g를 왜 줘? 그치? 답이 될 확률은 좀 적어지겠죠? 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4,0을 지나게 되면 변곡점이 2,0이기 때문에 0,0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괜찮습니까? 자, 사이값 정리 쓰면 바로 끝나요. 3x-27은 4에서 마이너스 15를 지납니다. 그럼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생겨요? 그림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서 기울기의 부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 뺐을 때 미분 불가점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탈락. 자,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F4가 15일 대로 가면 되는데 1로 가겠습니다. 그럼 얘는 거의 계산이 없어요. 계산 안 하고 풀어도 되더라. 자, 그럼 2,0을 지난 상태에서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4,15를 지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근데 3x-27은 4를 집어넣을 때 몇이 돼요? 마이너스 15가 되죠? 자, 그럼 옆에 개형을 내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올라갔으니까 평균 변화율 양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겠지. 그림은 너무 좀 실체적으로 안 그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거 둘이 안 닿게 그렸잖아. 왜 안 닿게 그렸을까? 어쨌든 4보다 작을 때 둘이 그냥 교차, 일반적인 교차를 하게 되면 미분 불가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답을 내다보면 알아서 내가 처리해줬어. 근데 실제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접하거나 최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 나왔네. x가 4보다 작으면 누가 무조건 위에 있어요? fx가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괜찮습니까? 자, 의미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밑에 거 보게 되면 fx에서 60을 빼내가 되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15에서 마이너스 15까지 거리가 30이죠. 60을 빼게 되면 여기서 그대로 개형이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45에서. 그 다음 원래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이쪽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60만큼 낮아졌을 뿐. 자, 그럼 여기도 확정할 수 있어요. 얘는 뭐가 돼? fx가 밑에 있죠? 3x-27에 마이너스 fx에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얘는 관심 없고 이제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죠? f'4 마이너스 3은 3 마이너스 f'4가 되니까 f'4가 몇이 돼요? 3이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4가 15라는 게 나오죠? 오늘 약간 걸린 게 21번이랑 함수가 많이 겹쳐가지고 두 개 다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왜냐면 매 회차 문제 만들고 다 6개는 뒤 회차로 빼버리거든 지금. 안 겹치게 하려고. 근데 자꾸 나도 실수하는 게 내던 거 계속 내려는 게 좀 있어. 왜냐면 이게 규격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왜냐면 6월하고 9월이 너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주제 자체가 자꾸 거기로 초점이 가기도 하더라고. 최대한 바꾸고. 그래서 내가 28번도 오늘 원래 애들이 막 문제 줘서 그러니까 내년에 문제 만들어서 많이 파서 내가 사주긴 해. 이제 애들이 현실의 벽을 아는 거지.
대치동이나 이런 데 가서 문제 팔려고 아무리 해도 안 팔리니까 나한테 가끔 판다고 하면 내가 그냥 사줘요. 근데 내가 충격적인 게 모 학생이 대치동에 명함을 돌렸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문제 공급했다고 홍보하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나 걔한테 받은 적이 없는데. 아 그래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그 대치동 선생님 나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 이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문제 팔았다는데 공급처라는데 연구소 뭐 소장 뭐 이런 식으로 했대. 나는 연구소가 실제로 그냥 형식적인 사업처만 있거든. 1인 그치 나 뭐든지 1인이야 나. 그래서 그냥 일단 그러다가 그냥 맞다고 해줬지. 맞다고 했어. 가끔 그런 친구도 있죠. 아 근데 어쨌든 내년에 많이 해봐.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면 되지. 자 근데 fx 자체가 뭐예요? 2,0에 대한 대칭함수니까 x-의 3승에 b의 x-2라고 두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9고요. 4분의 39가 나오죠? 자 괜찮습니까? 근데 이미 답은 이거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뭐야? hx의 최소값이니까 이 녹색과 하얀색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잖아. 거리의 최소값 일단 여기서 몇이에요? 3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보기에 30 있나요? 없죠. 30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고 당연히 접선 자체가 그어질 때 최단 거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림이 이상할 뿐 3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둘이 똑같아. 둘이 실제로 기울기 똑같아. 그럼 변곡점 대칭이잖아. 그치? 그림 너무 이상하네? 그럼 얘가 4고 얘가 2니까 얘가 실제 몇이야? 0에서 최소 거리를 가질 거고 얘가 15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이죠? 거리는 12라고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비율관계 아닌가? 그럼 비율관계가 메인은 아니니까. 만들 때는 식으로 풀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해설 강의하다 보니까 그냥 비율관계로 풀 수 있더라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난해한 거는 많진 않은데 뒤로 넘어와서 21번 갈게요. 21번. 해제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늘 좀 갈렸어. 쉽게 잘 푼 애들도 있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 내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이 문제 그냥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인데 은근히 부딪히긴 하더라고. 근데 내가 자꾸 이제 친숙한데 조금 다른 함수잖아. 일단 갈게요. 21번은 G'X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자 그럼 fx 마이너스 이거 누가 봐도 접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접선과 원함수의 교점이 되죠? 자 근데 3차 함수의 특징이 있잖아. 어떤 모양이든 간에 3차 함수에서 어떤 점에서 접선 그으면 교점 몇 개예요? 무조건 2개죠?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교점이 2개야. 왜냐면 허근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3차 방정식에서. 자 그래서 얘와 얘 2개가 되는데 문제는 특이한 점 하나가 있잖아. 뭐야? 변곡점 자체는 무조건 1개의 교점만 갖게 되겠죠? 자 그 다음 3차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직선을 그어줘도 교점의 합이 어때요? 교점의 합은 일정합니다. 왜 그러냐? 변곡점의 3배가 되는데 3차와 2차가 있더라도 직선을 연립했을 때 얘네의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교점의 합이 일정합니다. 이걸 꼭 이용해줘야 돼. 그럼 선생님은 이 변곡점을 알파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 지금 접선이 t니까 t라고 잡을게. 그 다음 얘를 p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t는 실제 수식적으로 2개가 카운트됩니다. t는 접하는 거니까 2개의 실근이라고 처리해서 이 식을 만족시키면 되거든. 그럼 t 더하기 p는 뭐가 돼요? 3알파라고 두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p의 좌표를 알 수 있네. p는 뭐야? 3알파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p의 좌표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바로 h 나오네. ht는 뭐가 돼요? t에서 요 놈을 더하면 되니까 3알파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뭐? 개수가 다른 알파를 제외해야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t가 알파로 가게 되면 ht는 2알파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근데 실제 알파에서 어떻게 돼요? 한근에 갖게 되죠. 한근에 갖게 되니까 h알파는 알파가 돼서 불연속점이 나오게 되고 이 불연속점이 뭐예요? 알파가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럼 얘도 2에 대한 점대칭 함수잖아. 그치? 자 가봅시다. 이거 진짜 적분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1부터 3까지 그럼 적분했다는 건 뭐예요?
얘가 점대칭 함수인데 F2가 중심에 있잖아. 그치? 구간의 길이 그대로 곱하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F2가 0이다. 15번이랑 숫자가 똑같죠? 그래서 이제 똑같아가지고 걸리긴 했는데 그냥 출제했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갈게요.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은 말 그대로 나열식 추론인데 근데 이거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오늘 이감 숙제는 더 하드만 노가다가 뭐 안에 원리를 붙여놓긴 했는데 좀 복잡하긴 하더라. 그래서 22번까지 풀고 바로 뭐 집에 가 자꾸. 이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열식 수열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뭐야? A1을 주지 않았죠? 결국에 A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보면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A3하고 A5가 몇이 돼요? 3의 2분의 9라고 줬네요. 근데 작년 수능 12번도 그렇고 이게 두 개 항 차이로 많이 주긴 하더라고 최근에. 그럼 당연히 얘는 첫째 항을 구하는 방식이니까 3을 일단 고정시키면 되죠?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수영도 그리면 돼. 근데 수영도를 그릴 때도 계속 범위 체크하면서 풀면 너무 오래 걸려. 그냥 나열해놓고 전제에 맞는지 점검만 하시면 돼요. 그럼 K 다음에는 K 사승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트 K니까 그냥 지수로 쓰자. 이렇게 올 수 있죠? 근데 여기 막 가르치고 K가 어쩔 때 쓰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냥 해놓고 구분하면 되지. 자, K에다 다시 사승하면 16이 되고요. K제곱이 되고 K제곱이 되고 K의 4분의 1이 되니까 4개로만 맞추면 되죠. 그럼 A3하고 A5 곱하면 K17이 뭐가 되면 돼? 3의 2분의 9잖아. 그치? 그럼 실제 맞는지 체크만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실제로 34분의 9는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5분의 9승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4승 때려도 돼요. 4승 때려봐야 34분의 36이네. 지금 문제에서 말한 5분의 9보다 작으니까 얘는 성립이 되네요. 자, 이렇게 두면 된다. 자, 얘는 비교적 쉬운 K 3승이 3의 2분의 9죠? K가 3의 2분의 3이라고 두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실제 4승 첫 번째 할 수 있네. 4승하면 3의 6승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나눠야겠죠? 얘도 성립됩니다. 그럼 얘는 바로 탈락이죠? 왜 탈락이요? K 곱하기 K제곱 구조를 이미 구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가잖아. 그치? 라인 자체가. 얘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죠? K의 4분의 5가 2의 3의 2분의 9라고 하면 되죠. K는 3의 5분의 10분의 38이 몇이죠? 5분의 19인가? 암산 안 돼. 5분의 18.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전제에 맞는지 체크하면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도 5분의 9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 그치?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다. 근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세 개를 진짜 나열 다 시키진 않잖아. 그치? 탈락되는 거를 빨리 찾긴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많긴 합니다. 자, 첫 번째 가겠다. K가 3의 34분의 9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얘는 비교적 간단하긴 해요. 진짜 나열이야, 나열. 자, A2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4승돼서 올 수 있는데 4승돼서 오는 건 비교적 간단해요. 왜냐면 얘가 무조건 얘도 지금 3의 5분의 9승보다 작으니까 4승돼서 오는데 문제가 안 생기잖아. 커져서 온 거잖아.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루트 씌워서 왔을 때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럼 17분의 9라고 하게 되면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 얘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루트 씌울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 그치? 왜냐면 3의 5분의 보다 커야 되는데 크지 않습니다. 바로 탈락시키면 되겠죠? 근데 얘도 곧 탈락될 것 같은 느낌이야. 왜? A1의 크기를 줬죠? 544분의 9가 됩니다. 근데 지금 3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누가 큰지를 보는 거죠. 구멍 뚫어서 가는 거야. 그럼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288. 544니까 얘가 크죠? 자, 이렇게 가면 되죠. 양수에서. 그래서 얘는 32분의 1보다 작으니까 탈락이 됩니다. 근데 의도 자체가 이거긴 했어요. 알겠죠? 근데 올해는 뭐가 나올지 몰라. 6월, 9월에 나열식이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도 수능은 결국 나열식 안 냈거든. 자, 그럼 갑니다. A3가 3의 2분의 3승이라고 갈게요. 자, 그럼 A2는 역시나 루트가 씌워서 오면 되는데 전제에 맞는 것 같습니다. 4승돼서 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 약간 매너 있는 게 뭐야? 최대와 최소의 개수를 맞춰서 준 거거든. 그러니까 다 구했으면 사실 개수 맞는 게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자, 3의 3승이 오기 위해서는 또 뭐가 돼요? 3의 6승으로 출발해야 되죠. 뭔가 최대값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4승 돼서 올 수 있죠? 3의 4분의 3인데 둘 다 맞긴 맞아요.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를 보면 되는데 얘가 루트 씌워서 온다고 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가 되니까 얘는 탈락이죠? 루트 씌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근데 뭐 잘못하고 있지 않냐? 맞나? 아, 맞네요.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지? 자, 그럼 사승원에서 오게 되면 32분의 3이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전제에 맞으니까 지금 성립한다고 보면 되죠? 지금 최소값의 분모가 32니까 뭔가 맞아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두면 되죠. 그럼 현재까지 최소는 얘가 되고요. 최대는 얘가 됩니다. 그러면 30 더하기 3? 33이라고 쓴 사람 있나? 33이라고 오답 나올 수도 있겠네. 33은 가능하긴 하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얘 해봐야 돼요. 아니 33이 오답으로 나오기 좋다고. 자, 그럼 얘는 루트 씌워서 나올 수 있으니까 5에 36인데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 4승대서 온 거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 계산 왜 이렇게 암산이 딸리냐? 10분의 9가 되겠죠. 맞겠지? 자, 이렇게 되면 되지. 근데 둘 다 전제에 맞으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A1은 루트로 올 수 있죠? 3의 5분의 72가 나올 수 있는데 5분의 70은 6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그치? 얘가 최대로 바뀌는 겁니다. 최대가 갱신이 됐습니다. 자, 최소로 갈게요. 얘 루트 씌우게 되면 5분의 9인데 가능은 하죠? 5분의 9 가능은 합니다. 아, 얘 빼먹었다. 4승에서도 올 수 있죠? 봐봐, 4승에서 올 수 있는 얘는 탈락이지? 5분의 9는 4승 못 붙여요. 근데 여기서 5분의 9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 얘는 4승 곱해서 올 수 있잖아. 그치? 40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만 갱신이 되고 최소는 갱신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해설할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혹시 해설이 부족한 친구들은 토요일반 영상에서는 공통사점을 전부 다 풀었거든? 혹시 내가 그냥 실수라고 하지 말고 뭔가 아쉽게 틀렸다 그러면 해설 강의에 다 있고 주말반 수업 같은 경우는 한동안 그 조교가 찍어준 다시 그 PD님이 찍어주니까 제대로 화질이랑 잘 나올 거야. 그러니까 꼭 보시면 되고요. 자, 2감 하게 될 때 2감 안 가져온 사람. 그래서 40개 복사해 놨습니다. 잠깐만. 조교가 없나? 2감 바로 나눠주고 2감 하고 가겠습니다. 전원 대고 해야 돼. 안 가져온 사람? 야, 그냥 다 줄게. 얘들아, 잠깐 이거 좀 나눠줘. 안 가져온 애들 너무 많아. 나도 하나 줘야겠다. 나도 안 가져왔다. 이감 어렵던데 계속 문제 좋던데요, 이감이?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는데 9월부터는 그냥 해설 다 하면 그대로 끝낼 건데 그래서 뭐 엄청 일찍 끝나지 않겠지. 이감이 어려워서 내 해설 길게 하려고 내 걸 어렵게 낼 수 없잖아, 지금보다. 다 받았죠? 자, 효율적으로 가야 되니까 2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2감 문제 이번에 굉장히 좋았어. 굉장히 좋았고, 근데 미적이 좀 뭔가 2% 아쉬워. 잘 냈는데 30번을 뭔가 내 모의고사 같아. 너무 꼬았어. 예전 시즌 1 1월부터 6월 정도에 봤던 그런 치사한 문제가 나 어제 28번 가겠습니다. 미적부터 하고 공통도 문제 좋아. 13, 14, 15 다 좋던데? 자, 가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정리를 해야 돼. A가 0과 1 사이래. 풀어보면 알겠지만 0과 1 사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냅두시면 되고. 자, fx 난 이러면 실제적으로 가는 거야. 너무 보기 싫잖아. 나누세요. 뭐하러 이렇게 준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두도록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풀었더라도 내가 푸는 방식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죠. 문제 그대로 이거죠. F1이 0이래. F1 넣어주니까 ln-b가 되고, 즉 얘 지우게 되면 둘이 같은 값이구나. 근데 밑에를 보니까 뭔가 HA 같은 놈이 되니까 사실 B로 푸는 게 훨씬 편해 보이긴 하는데
lnA를 지금 문제의 의미상 살리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lnx에 lna에 마이너스 lna에 x가 되겠다. 자,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일단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금 근데 30번이 어렵게 나올 걸로 이제 6월, 9월에 스포가 되긴 했어. 근데 또 28번이 어려울 수 있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어쨌든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어느 정도 리딩을 하긴 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역함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역함수 존재할 조건은 뽑아내고 가야지. 자, 그래서 f를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냐? x분의 1 마이너스 ln a구나. 근데 a를 굳이 잡을 게 없어. 왜? 자, 얘는 어차피 실수 전체 양수를 다 갖는 애잖아, 그치? 양수를 다 갖는 애가 되겠죠? 양수를 다 갖는 애구나. 그럼 얘가 양수가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미 a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전체가 그냥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아! 첫 번째 팩트는 증가함수구나. 근데 얘들아, 역함수라는 말을 되게 힘든 요소, 헷갈리는 요소로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굉장한 힌트가 될 수 있거든. 왜냐면 역함수라는 건 진짜 구해서 풀려고 하는 문제가 없잖아, 그치? 역함수 뭔가 미분이나 적분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F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그래도 정의역을 좀 알려주는 게 편하긴 할 텐데 안 알려줘도 뭐 오류는 아닙니다. 자, 그럼 정의역의 x는 양수가 되죠? 치역은 어떻게 돼요? x가 0 플러스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 팩트고요. x가 무한대 가면 무한대 가겠죠? 실수 전체를 다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는 없어. 정확히 그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f'x 했더니 상수만 남잖아. 개수가 없잖아. 두 번 미분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 푸는데 그래도 뭐 그림상엔 도움이 되더라고. 그럼 얘 무슨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위로 볼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A항수 준 게 뭐야? 1,0 줬죠? 근데 이 점을 괜히 줬겠냐고. F1이 0을 그냥 줬겠냐, 그치? 그럼 반대쪽 Y는 X대칭하면 어떻게 돼? 0,1이 되고 Y는 X대칭 될 거니까 대략 얘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림을 근데 정확히 그려서 푸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대략적으로 그리면 되죠. G는 이렇게 생겼구나. 괜찮습니까? 근데 난 이거 좀 시간 걸리긴 했어.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천재겠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고민을 28분 좀 걸렸어. 29, 30은 그렇게 안 걸린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가겠습니다. 밑에 볼게. 야, 이게 극혐이죠. 이건 뭐야? 딱 보자마자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지. 모양을 뭔가 일부러 이렇게 준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나는 살짝 그게 있는 게 작년도 이제 이감 썼지만 이감이 함수 치환하는 걸 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 얘네들. 이런 게 많아. 그래서 나 보자마자 얘 또 함수 치환 시키겠네. 근데 일단 봐봐. 여기에 해설지는 아마 F 넣으라고 했을 거야. 근데 F를 넣게 되면 또 막 정의역 생각해도 이게 복잡해져. 난 그렇게 못 풀겠고 해설자가 다르게 푼다. GX를 그냥 K라고 치환하면 되죠.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이제 두면 되지. 근데 K의 정의가 나피죠. K는 무조건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K는 양수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K는 양수. 왜냐면 G의 치역이 양수니까. 오케이. 그럼 K라고 하면 더 있길래 K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T의 G의 K네요. 자, 완료. 자, T하고 GK하고 K 플러스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기울기로 좀 갈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가자. T를, 근데 이걸 풀 때 내가 좀 딜레마인 게 해설자가 좀 달라? T가 양수라고 줬어요, 안 줬어요? 주질 않았죠, 그쵸? 근데 T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제 양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풀긴 했는데 그게 불안하면 GK가 양수인 건 확실하잖아, 그치? GK분의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둘 거고요. 얘를 T분의 1분의 1이라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그냥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겨도 돼. T가 양수라고 그냥 전제하고 푸는 거지. 근데 난 선생님이니까 T를 마음대로 넘길 수 없잖아. 이게 넘기려면 T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T가 양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내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얘는 뭐야? 마이너스 2,0과 GK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지. 자, 근데 다시 가볼게요. 근데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 얘는. 근데 왜냐면 자꾸 풀면서 막히는 게 전제를 잘 짜줘야 돼. 근데 K가 지금 양수니까 이 음수 부분 지워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0이 여기 있겠지. 그럼 실제로 이 점과 GK 사이의 기울기라는 함수가 되겠지. K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뭐 이렇게 끝점을 지날 수도 있겠죠? 끝점을 지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G가 여기서 엄청 완만해 마이너스 2,0에 있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뒤쪽에서 접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야? 얘는 최소의 기울기가 있을 뿐 최대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발산하게 되면 끝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발산해버려요. 기울기 자체가. 아, 그럼 최소값이 뭔가 있구나. 그럼 얘의 최소가 뭐랑 똑같으면 돼? T분의 2랑 똑같으면 되죠. 괜찮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거지 그럼. 그럼 얘의 최소. 자, K 플러스 2의 GK와 기하적 구조가 똑같은 게 뭐냐? 당연히 얘를 G로 풀 수 없잖아 지금 그치? 얘는 이 점을 Y는 X 대칭시키는 거예요. 뭐가 돼요? 0,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의 어떤 최소값을 갖는 점을 대칭점 찍으면 여기가 되겠지. 그럼 이 F와 0, 마이너스 I에 뭘 구하면 돼?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대신 얘도 잘라줘야 돼. 이 비트. 이 비트를 잘라줘야 돼. 왜냐면 G에서 우리가 지금 이 의미 상황에서 K를 양수 잡았잖아. 이쪽 그림만 생각해서 간 건데 얘를 Y는 X 대칭 아나운서 학원 진짜 다녀야겠어. 내년엔. 자, Y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과 이 점을 Y는 X 대칭시킨 0, 마이너스 2와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보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헷갈리지만 그냥 가도 되잖아. 왜? 최대 아니면 최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그림상 보면 무조건 최대죠, 지금? 아, 그래서 이제 가자. 다시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여기 있을 거고 F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길지 몰라. 자, 첫 번째, F가 극단적으로 생겨버려요. 그럼 최대는 어떻게 돼? 이렇게 뒤에서 접할 수 있죠? 자, 이 상황을 구해야 되네. 두 번째는 얘가 너무 완만해. 너무 완만해서 0,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기출에서 본 적 있죠? 둘의 구간을 나눠서 함수를 정의해 줘야겠죠. 얘는 완전 꿀이야.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그냥 2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0, 마이너스 2고 얘가 1, 0이니까 둘의 기울기는 그냥 2가 됩니다. 괜찮죠? 근데 이때의 기하적 특징 뭐야? 1에서의 기울기가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1에서의 기울기. F 어딨니? F1을 미분하면 얘가 되네요.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ln a가 되겠네요. 다시 온다. 1 마이너스 ln 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다. 끝점이 등호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그래서 ln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 상황이 벌어지겠지. 즉 a가 2분의 1보다 크게 될 때 그냥 ha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을 때랑 양수니까 0보다 클 때가 안 되죠? 엄밀히 1보단 작아야겠죠? 문제에서 줬으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하면 돼? 직접 p를 잡아서 미분해야겠죠. 아, 문제는 진짜 공부하기엔 좋은데 수능에 이렇게까지 나올까 길게? 그건 모르지 않아도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y는 저기서 된다. p분의 1 마이너스 ln a에 x 마이너스 p에 더하기 ln x ln a 마이너스 p ln a가 돼요. 계산 안 되면 바로 더 풀려고 했어. 계산이 됩니다. 0에서 마이너스 2죠. 자, 계산하게 되면 곱하면 마이너스 1에 p ln a죠. 자, 다 지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 p죠? 잘못 넣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ln p 더하기 ln a가 되겠네요. 자,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이 기울기죠? 기울기가 ha잖아.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헷갈린 사람 있어? t분의 1인데 왜 갑자기 얘가 되지? 라고 하는데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0부터 2 사이에서 이 기울기가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p를 정의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ln a가 되고요. p는 2에 마이너스 1에 a가 되겠네요. a에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그냥 이거 2에다 올려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보니까 p분의 1이네 역수 2a가 되네. 얘가 됩니다. 얘가 정답이 되는데 봐봐. 내가 중요한 설명 하나 빼먹었어. 선생님. 얘가 t분의 1이니까 얘의 지금 뭘 구하는 거냐. t의 최소니까 얘의 최대 구하면 되죠? 최대 구하면 돼서 이 경계선인데 봐봐. 얘를 지금 역대응 시켜가지고 일로 와볼게. 이 기울기로 간 거잖아. 그치? 그럼 실제로 얘가 등호 조건에서 답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그대로 뭐 f, s에서 s 즉 0, 마이너스의 이 함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의 뭐가 돼요?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기울기 자체가 t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알겠죠?
자, 이 설명을 내가 빼먹어서 어려울 수 있어. 자, 다시. 이게 어쨌든 성립하는데 둘이 등호가 붙을 때 t의 최대 최소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최대인지 최대인지 실제로는 그림으로 볼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경계선이니까 느릴 때 보면 되는데 얘를 역대응시켜서 yx 대칭시켜서 f로 온 거야. 그럼 당연히 기울기도 뭐가 돼요?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기울기, 여기서 그은 이 기울기들이 뭐가 되냐? t의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최소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문제가 되게 어렵고 주제가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좀 과하긴 한데 공부하기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서 정답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30번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 28번하고 30번 오늘 많이 어려웠어. 풀었으면 잘한 거 알겠지? 내가 425일 대학을 뭐 1년 근데 내가 이제 경험상으로는 못 본 애들이 재수하는 거보다 잘 본 애들이 많이 하긴 해. 아쉽나 봐. 잘 보면 더. 작년에 이제 뭐 그런 경우 있고. 아무튼 올해로 근데 끝내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근데 본인이 만약에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본인이 만약에 메디컬 가고 싶어. 근데 내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30대 초반이지. 30대 말이니 내가? 40대? 아 들켰다. 아씨. 나이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안 해요. 근데 어쨌든 내 친구들 보니까 이제 의사 되면 전문의 면허 따고 이제 딱 의사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 반에 공부 못한다는 애들 의사 많은 게 3수 4수에서 간 애들도 많고 대학원을 의전으로 간 친구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컬 가고 싶으면 어떻게든 본인이 방법을 찾으면 시간을 좀 투자하면 가긴 가는 것 같아. 선생님 볼 때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메디컬에 가고 싶어.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 사실 대학을 가는 거 대학원 가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친구들은 재수 삼수 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공대 계열이라고 하면 내가 어제 우연히 그 삼성 입사율 순위 학교를 보니까 너네가 아는 일반적인 대학 순위랑은 많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 경험상도 그런 게 내 친구들 보면 학교 되게 다양한데 다 똑같아. 삼성 들어가. 삼성 들어가고 공대 나오면 들어가서 똑같아요. 물론 서울대나 물론 연고대에서 약간 정말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특별 채용이 되긴 해. 왜냐면 내 친구 그 부인이 그 서울대 그 경영 나고 민사고 나고 요즘 너네 민사고 안 좋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민사고 나오면 진짜 제일 좋았거든 학교가. 근데 걔네끼리 뭐 로열 클럽이 있나 봐. 그렇게 민사고 서울대 경영 출신 모임. 근데 그런데 보면 스카웃을 엄청 하더라고. 그 CEO랑 같이 일하는 데로 많이 스카웃 되는데 그런 애들만 조금 다르고 다 똑같아. 내 친구들 보면. 사실 인서울에 공대 나오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본인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대학은 근데 뭐 재수 삼수까지는 요새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는 걸 굳이 말리진 않지만 빨리 가서 빨리 노는 것도 괜찮고 남학생들은 내년 이맘때쯤 이거 할 수도 있죠. 군복 입고. 나도 아직 군복 입어야 되잖아. 나 예비군이 남아가지고. 군복 맞나요? 군복이야. 그래서 올해까지 아니 내가 예비군 끝났는데 학원 강사나 자꾸 미뤘는데 마지막 20 몇 시간 남았거든. 한 번만 더 불렀는데 안 오면 그 검찰에 고발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가려고 했거든?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 올해 부른다 그랬는데 올해 아직 안 불렀어. 근데 이제 10월부터는 또 법적으로 미룰 수 있죠. 혼인을 사유로 미룰 수 있거든. 그래서 또 내년까지 미뤄보려고. 50살까지 미뤄보려고 그래요. 언젠가 그냥 오지 말라 그러지 않을까? 자 어쨌든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29번 같은 문제 되게 좋아요. 뭐 짧게 풀리긴 하는데 추론형. 근데 지금 이런 말도 많아. 28, 29, 32 지금 29번을 쉽게 내고 있잖아. 문제 자체를. 근데 이제 28, 29, 30 이런 난이도 순으로 원래 냈거든. 원래 이렇게 냈어. 그래서 이렇게 유지된단 말이 있고 근데 선생님 생각은 수능에서 기습적으로 28 제일 어렵게 낼 것 같기도 한 게 왜냐면 작년에 쓴 방법이 뭐냐면 중난이도 난이도 올리다 보니까 만약에 중간 난이도도 올라가고 주관식도 어려워. 그럼 진짜 1코 완전 내려가거든. 그 정도까지 바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작년에 쓴 방식이 이거였어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15번과 28번 주관식 마지막에 객관식 마지막에 배치해서 조금 풀만하게 오히려 낸 방법이 있긴 하거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공통은 22번이 제일 어려웠으니까 예측은 안 된다. 다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29번 같은 경우 보니까 등비 수열이라고 했네. AN이
근데 얘 같은 경우 이제 등비하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이감이나 여러 가지 모의고사 풀면 또 뻔하잖아. 얘가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수열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밑에를 보니까 3부터 무한대까지 AK가 A3 더하기 2루트 2가 되죠. 근데 얘 그냥 빼면 뭐가 돼? 얘가 그냥 4가 되잖아. AR 3승에 1 마이너스 R이 2루트 2구나. 재미난 사실 알 수 있죠? 어차피 얘는 무슨 수야? 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건 양수잖아. 근데 이게 되게 뻔하면서도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 29번 풀면서. 그럼 A4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A4가 양수구나. 그럼 경우는 뭐야? 다 양수던가. 첫째 항이 음수고 공비가 음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자, 근데 밑에서 이제 그 다음 BN을 보니까 BN과 3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똑같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데 이러고서 위의 식을 보니까 좀 간단하죠? BN과 AN이 같은 게 있지. 4부터는 아예 똑같으니까 4부터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4부터는 탈락이니까 3부터 3이 되고 얘도 3부터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A3는 B1, 2, 3 합이네요. 자, B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4-A2. 그래서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진짜. A4-A3이 되겠네요. A4는 넣어봐야 지워지니까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게 해소돼요. 얘가 무슨 수라는 거 알 수 있어?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양수가 연속적으로 있으니까 R이 0보다 크게 되고 첫째 항도 0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가 그냥 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를 풀어낼 수 있잖아. 공비가 그럼 0과 1 사이가 되니까 작아지는 거지. A2-A4가 되고 A3-A4가 되니까 공비가 그냥 나오게 돼요. A2는 2A4니까 공비 2번 곱한 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기다 집어넣으면 정답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마냥 주는 문제라고 보긴 힘들게 좀 어렵긴 하고, 근데 원래 재작년까지 수능은 이런 문제가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어. 그러니까 미적을 원래 그렇게 어렵게 안 냈거든. 근데 6월은 어떻게 냈습니까? 복습을 하면 27부터 30을 그냥 동일하게 냈어. 그래도 어려웠잖아, 그치? 9월은 어떻게 했어요? 9월도 재미있는 버전이긴 했어. 30번을 되게 어렵게 내고 28, 29번을 중간에 냈죠. 물론 29번은 좀 실수만 안 하면 쉬운 문제긴 했는데. 자, 그 다음 30번 갑시다. 30번은 뭐 의도는 좋은데 좀 과하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문제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자, fx부터 가겠습니다. 근데 합성을 안 낼 것 같으면서도 각 모의고사에서 합성에 대해서 염두는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합성을 냈거든, 수능에서. 킬러 지정당하기 전까지. 나올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얘 자체는 어떻게 돼요? 얘 기함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사인을 합성할 건데 뭔가 사인과 관련이 깊은 친구들이 되지. 다 사인과 관련이 깊네요. 그럼 1도 비율 관계로 바로 여기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가 몇이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그 다음에 합성을 바로 가면 되죠. 합성을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그대로 갑니다. 0부터 1까지 가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1부터 0까지 가면 다시 이렇게 되고 0부터 마이너스 1 가면 여기까지 와야 되네. 마이너스 1부터 0 가면 다시 가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0부터 2파이까지의 한 주기니까 어차피 얘 주기함수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출제 확률이 높진 않아. 정말 많이 나오긴 했는데 킬러 지정당하다 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뭔가 뽑아내면 되지. 근데 사인의 특성을 보자. 얘는 일단 원점 대칭 함수인 거 맞죠? 그럼 사인을 한번 보자 이거지. 사인 x라는 건 첫 번째로 뭐가 되냐면 축대칭 함수가 되죠? 2분의 파이의 축대칭이 됩니다. 근데 2분의 파이가 실제로 어디예요?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죠? 얘가 실제 2분의 파이 지나는 점이네. 그 다음 파이 집어넣어서 0 되는 게 얘죠? 양쪽의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두시면 되지. 그럼 얘가 S라고 하면 얘가 S가 되지. 근데 이거 의도한 건지 모르겠어. 해설지 읽어봤니? 해설 너무 대충 썼잖아. 대칭 되는지도 확인 안 시켜주고 아무것도.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해. 아닌데? 강의한 사람한테 왜 그랬지? 자, 어쨌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영역을 볼게요. 이 영역을 보게 되면 얘가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가잖아. 그럼 여기가 실제로 몇이냐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얘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따가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넓이들도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극소를 가질 땐 언제가 돼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끝에니까 2분의 1 갖는 점이잖아, 사인이. 그치? 6분의 파이. 선생님 왜 이거 하고 있지라고 하면 이걸 꼭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답을 30인가 막 잘못 쓰게 되게 좋게 냈잖아, 문제. 그치? 풀어본 애들은. 솔직히 좀 과해요. 내가 볼 때 딱 몇이냐, 이거. 30이 나오게 하면 딱 적당한데 30으로 쓴 애도 있습니까? 그치.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솔직히 어떻게 찾냐고. 출제자한테 가서 이 문제 내면 맞출 수 있나 해봐. 이거 못 맞춰, 내가 볼 때는. 왜냐? 솔직히 나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와, 근데 얘 진짜 이거는 좀 상도덕의 문제이긴 해. 아,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이거 보고, 야, 얘들아, 딱 보면 이거 둘이 똑같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 근데 이거 딱 봐도 똑같은 이론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딱 봐도 똑같은 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아, 나 진짜 궁금해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솔직히 아까 뭐 생각을 했는데 까먹었어. 아니, 같다는 걸 그냥, 아니, 얘는 확실히 아는데, 얘가 같다는 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신기하긴 하네요, 선생님 생각에는. 자, 근데 뭐, 가보자, 일단은.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본론으로 가서, gx에 대해서 이제 극값을 물어보니까 g'x 구해야겠죠? 자, g'x 바로 구합니다. 앞에는 fx. 이것도 참 그래요. 가야 할 길은 알지만 가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파이부터 x의 f. 자, 뒤에 거 미분하면 2분의 파이부터 x까지 f의 2분의 1 f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f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fx dx가 되겠죠. 자, dt, ft dt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2분의 1, 2분의 파이, 2분의 1, 2분의 파이 지워집니다. 자, 그럼 끝났어. 자, f의 부호 변화 찾으면 되는데 f의 부호 변화 산뜻합니다.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자,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얘에 대해서는 등차 수열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등차 수열이 안 깨지게 지금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넓이를 우리가 생각해서 가면 되는데 일단 얘 자체 p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것도 기출에 있긴 해요. 자, 갑니다. 0부터 시작할 거니까 0부터 x까지 ftdt를 라지 fx로 잡아야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라지 fx-fp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p라는 점은 그냥 x축이 되는 거야. 근데 x축이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가운데 있으면 부호 변화가 엄청 일어나잖아. 깨트리기 딱 좋죠? 얘가 등차수에 딱 맞물린다는 조건이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fx를 그려놓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갑니다. fx 자체는 첫 번째 이만큼 감소하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s만큼 올라오게 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죠. 자, 이렇게 된다. 실제로 둘이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상태에서 찾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명목적으로 보면 찾아는 봐야죠. 높이가 똑같을 때 생각은 해야 되니까. 그래, 넓이까지는 찾을 수 있다 치자.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어차피 얘가 3분의 2파이부터 파이까지잖아, 그치? 그럼 얘 자체는 다시 이렇게 내려가겠죠, 파이까지. 자, 그럼 갑니다. 3분의 파이까지는 이 넓이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만큼 올라오고 이만큼 내려간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넓이가 다시 들어가 있는 둘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둘의 높이 변화랑 둘이 높이 변화는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 높이 변화. 그래서 이 높이 변화도 결국 똑같긴 해야 돼. 그 이유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럼 다시 여기서 뭔가 반복이 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 자, 다시 얘기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엔 이거거든. 합성했을 때 좀 어려워. 이 넓이하고 얘가 이렇게 간 지금 이 넓이만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높이가 달라져 버리면 얘가 주기함수인데 0부터 2파이까지 높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가 생기면. 그럼 애시당초 얘는 연속함수가 되는데 불연속이 돼버릴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2파에서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그냥 똑같구나라고 추론을 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선생님 생각에는 뭐 찾은 애들은 나보다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인식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이걸 내는 건 좀 과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그래도 이 높이가 똑같아서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P로 가능한 애들은. 얘의 3분의 파이가 안 깨지면서 가야 되니까 뭐 3분의 파이 가능하죠? 여기다 X축 놓게 되면 아예 부호 변화가 안 생기잖아. 그치? 그 다음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 다 풀어온 거 맞죠? 나만 막 하는 거냐? 아니지. 이렇게 놓으면 A장식 부호 변화 안 생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딱 30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2분의 3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S와 S가 같기 때문에 정확히 2분의 파이의 이 높이가 정중앙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긋는 게 정답에 추가가 된다는 건데 물론 나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이제 뭐 내가 그렇다고 너네한테 지연해서 난 이거 한 번에 보고 딱 풀었잖아. 근데 이게 또 설명하려는데 인과관계가 좀 부족해요. 선생님 볼 때. 그렇지만 다 배울 건 있는 거니까 좋은 문제입니다. 자, 너무 과하다 근데. 그럼 이제 뭘 확인해야 돼? 얘가 지금 여기서 높이가 똑같잖아. 그치?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똑같게 되면 등차수를 유지할 수 있잖아. 그치? 봐봐. 얘는 이미 위에서 부호 변화되는 게 등차수율이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꺾이는 데서 하게 되면 S장축 부호 변화 일어나는 데를 내가 P로 잡으면서 얘는 별도의 뒤쪽 함수가 부호 변화가 안 생기게 되니까 그 값에 영향을 안 주니까 이 점들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등차 수열을 쪼개면서 또 등차 수열 만들어줄 수 있는 걸 확인은 해보긴 해야 되잖아. 명목적으로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얘가 S와 S니까 이 사이에 딱 정확히 뭐야?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가 되면 얘가 딱 정중앙이 되긴 해. 그럼 얘가 비록 그 값은 되지만 그 값이 되는 좌표가 등차 수열되는 건 맞단 말이야. 그럼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얘네가 당위성을 보여야지. 얘들아, 그럼 여기 2분의 파이 정중앙 되는 거니까 얘가 3분의 파이잖아. 그럼 6분의 3파이, 6분의 2파이가 야 6분의 파이랑 높이 똑같은지 직접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의 당위성을 붙일 수 있겠지. 생각해보면 맞긴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 문제 잘 냈네. 근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해봐야 되냐.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은지 체크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등차 수열을 쪼갤 수 있고요. 여기서 위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등차 수열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선이 되는지를 한 번만 체크해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얘가 딱 6분의 파이가 나와줍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문제도 그래도 마지막 매너를 해준 게 뭐냐? 진짜 다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P의 값만 구해주면 되잖아요. 0부터 파이 사이에서. 그럼 6분의 파이부터 그냥 쭉 더하면 되죠?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죠? 그래서 얘 자체가 5개니까 2분의 5파이가 합의되고 정답은 5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두면 된다. 근데 마지막, 내가 근데 계속 불만 섞인 얘기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공감은 되는 게 얘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얘도 확인을 해봐야 됐다. 나의 부족함이었군요. 하지만 얘도 답을 아니까 이렇게 신경 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는데 그래, 불만 가져봐야 뭐해. 수능에 이렇게 나오면 풀어야죠. 그쵸? 자, 앞으로 와서 공통 몇 개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 일찍 끝날 거가 걱정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미적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50분에 끝날 거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내가 원장님한테 잘 얘기해서 입안 맛있는 거 뭐 내가 너네 이디야 뿌리니까 학원에서 이디야 몇백 장 사서 1, 2학년 뿌리고 있더라. 이디야를 우리한테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가겠습니다. F형 0이래요. 피자 준다. 자, 연속인해가 되는 거죠? 자, 연속이라는 말이 이제 정의돼야 돼. 이 문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 봐봐. 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얘가 어쨌든 뭐예요? 연속함수죠? 근데 이게 미분 가능 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틀리진 않은데 매너가 있다면 미분 가능이라고 주긴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 자체는 뭐가 됩니까? 사실은 얘가 다항함수죠. 괜찮습니까? 얘 무슨 함수야? 미분 가능함수죠? 미분 가능함수고 모든 점에서 연속이잖아. 그치?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오른쪽을 보면 되죠. 자, 오른쪽을 보니까 극한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잖아. 그치? 그럼 오른쪽 식도 무조건 다 정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 식을 보니까 뭐 논술하는 친구들은 많이 봤을 도함수의 정의식이 되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제일 걸리는 게 뭐냐? 절대값 fx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사실 13번 치고 과하긴 한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 13번에 설마 킬러처럼 냈겠냐 싶냐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돼.
그래서 일단 내가 fx 그냥 음수로 때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f가 만약에 음수, 뭐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면 얘가 뭐가 돼요? 극한식이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f가 미분가능이라고 주어야 되는 게 부드럽긴 해요. 왜냐면 이 극한이 존재해야 미분가능인데 얘가 그냥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풀어도 답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껄끄럽긴 하다. 근데 이걸 좀 해소해주는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왼쪽 식에서 얘가 모든 점에서 정의가 되고 얘 자체가 미분 불가점이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정의돼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근데 맞는 표현이야. 미분 가능이라고 말해줘야 조금 더 문제가 부드럽긴 합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결국. 존재한다고 정의했을 때 f'x의 제곱이 되겠죠.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게 양수라고 생각하고 풀면 끝납니다. 자, 정리해서 얘기해 줄게. 양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 되죠. 자, h가 0으로 가게 되면 분모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지. 얘는 2fx가 됩니다. 자, 이미 전제가 뭐야? 0보다 큰 놈이라고 전제했죠? 그럼 0보다 큰 놈의 0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발산하니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양수인 상황에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두 음수여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모두 음수이면서 이럴 수 있잖아. 얘로 다 존재 안 해도 될 수도 있잖아. 여기서 조금 존재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아예 안 되니까 얘가 항상 뭐 해야 돼? 항상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극한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도함수의 정의가 발효되니까 얘는 미분 가능 함수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충분히 맞는 표현이야. 연속보다 미분 가능 주는 게 문제 상황에 훨씬 좋습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발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 연속함수 gx에 대해서 뭐 0부터 t, x까지 g, ft, dt 이렇게 줄 수 있거든. 이거 교육청 기출에 실제 나온 거거든. 근데 얘도 g는 연속이라고만 줬어요. 근데 잘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뭐야? 정적분 함수니까 미분 가능이지. 이것 때문에 얘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GA가 제로여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들이 있긴 하거든. 그래서 항등식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게 좌우가 서로 같은 식이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뭔가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얘 실제로 더 어렵게 했을걸? x-a 이런 식으로 줬나? t-a인가 막 이렇게 줬어요. 더 어렵게. x-a. 그래서 얘 자체를 우리가 이러면 안 됐잖아. 왜 그래? a-t. 미안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오른쪽이 미분 가능이니까 왼쪽도 미분 가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얘는 얘보다 좀 심하다. 다시 설명하면 가능 사건이 두 개예요. f가 음수던가 양수인데 양수는 아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돼야 되고, 무조건 얘가 됐을 때 얘가 항상 존재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므로 도함수의 정의가 수렴해야 된다. 그러므로 얘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 f가.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지.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미분 가능이라고 주는 게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모든 실수에서 정의 된다는 말로 끝나긴 해. 알겠지? 자, 그럼 가겠습니다. 얘는 선택적 함수죠. f'x의 제곱이 오른쪽의 제곱이니까 4x제곱에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선택적 함수 -3에서 단근 가지고 0에서 접한다. 반대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다. 자, 이거 많이 했던 거죠? f는 항상 음수여야 돼요. 그 다음 무슨 식? 연속이죠. 그 다음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야? 미분도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알파에서 f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무슨 값이야 무조건? 극대값이 되죠? 왜? 0보다 클 수 없는데 0을 당한 거잖아. 그럼 0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미분 가능함수니까 프라임 0 되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어디서 0이라고 줬어요 이미? 0이라고 줬죠 여기서? 그럼 0 이후로는 감소해야 됩니다. 감소. 올 때는 증가해서 온 거지. 증가해서 온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얘가 만약에 음수를 마지막에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결국엔 얘가 감소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탈락입니다. 자, 증가해서 왔다고 바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뭐야? 지금 이 f'x의 식이 3차 식이잖아. 그래서 점근선이 없으니까 무조건 올라가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적분으로 내면 어떤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돼?
점근선을 주는 문제로 줄 수도 있잖아, 그치?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점근선 가지면 부호 변화 안 일어나잖아, 그치? 뭐 이렇게 낼 수 있는데 미적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F'이 3차식의 계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소해서 왔다고 하면 4차식처럼 내려온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 끝이 알겠지? 그래서 얘 자체는 무조건 저 식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하지 않겠습니다. 14번 해줄까? 자, 대충 푼 거 한번 볼까요? 14번은 아무도 시험지를 읽어보지 않아서 확인해. 아니야, 너만 그래. 그쪽 다 풀었어? 14번 해줄까 말까? 아니, 넘어갈게. 토요일 영상에 다 내가 나열해놨다. 건우가 안 풀 때도 있나요? 야, 근데 목요일하고 수요일 원래 안 들었던 애들 이해원 모의고사 4개가 남았거든? 이거 살 사람은 아주 싼 가격, 반 가격에 줄게요, 반 가격. 어차피 있으면 버려야 돼. 공짜로 주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고. 실무 전체, 이거 또 등수제로 합니다. 뒤에서 10등 안에 드는 애들 선물로 줄게요. 뒤에서 10등 안에 드는, 뒤에서 10등 너무 그런가? 고로시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 있게 그냥 공짜로 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줄지 고민 좀 해보자. 야, 15번도 진짜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15번도 발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이 해설지랑 좀 다르게 풀었어요. 저는 실제 풀 때 F'형이 양수죠. 근데 나처럼 푼 애들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F'형이 양수죠. 야, 근데 밑에 진짜 보기 싫은 식인데 앞에 문제 잘 읽어야지. 이거 항등식이 아니야. 항등식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방정식에 예를 들어서 x 변수가 있는데 t가 섞여 있잖아. 그럼 변수 분리해 주는 게 맞잖아. 섞여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시작이 반인데 이거를 하는 게 여러분들 했는가? 근데 얘는 당연지사인 게 이제 어떻게 돼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를 한쪽에서 만들어 놓고 t를 그어가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되는데 봐봐, 여기가 첫 번째인데 이게 제일 2, 3등급권에서는 이런 걸 제일 힘들어하긴 할 거라고. 1등급인 친구들이 이거 바로 분리해줘야 돼, 알겠지? 자, x가 양수일 대로 가면 되죠. 뭐야, 갑자기 산뜻해지죠. 2fx인데 x가 음수네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잖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라는 애가 있어. 근데 만약에 f가 2차 함수야. 이거 몇 차 함수입니까? 이거 그대로 2차라고 내가 설명해 줬잖아. 이거 문제 만들다가 해보면 뭐야, 차수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9평 이후에 나온 거잖아. 9평 21번에 뭐 나왔어요? 뭐 여기는 해설 강의도 안 봤을 것 같으니까 내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동일한 함수를 같은 개수 1차식에 똑같은 개수를 붙여서 빼주게 되면 차수가 하나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최고차항 지워지니까. 그래서 2차가 되는 거잖아, 얘가. 야, 또 내 말이 맞지? 이거 가지고 막 평균값 정리로 푸네, 뭐로 푸네, 막 함수적 분석하네, 뭐하네, 유튜브에 아주 날 널려 있더만. 시험장에 가서 생각할 수 있는 걸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난 계산했잖아, 그치? 해석 강의 안 봤죠? 난 계산으로 풀었어. 뭐 해석하니까 나중에 그럴싸한 거 많이 나오긴 하더라, 신기하게. 그래서 얘는 뭐예요, 실제? 2차 함수가 된다. 비슷한 계열인 거지. 최고차가 3차니까 부호가 변하게 돼요. 그럼 최고차항이 지워진다라고 결론을 내면 되고, 얘는 f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두면 되지. 자, 그럼 fx에 대해서 이미 주어진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최고차항만 줬네. 미안. 자,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을 먼저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너무 많아, 개형이. 아니, f부터 그리는 게 너무 많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2차. 그리고 1차도 지워지는 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는 거야, 둘이 하면. 그럼 얘는 뭐가 돼? 2ax제곱의 2c네요. 자, 그럼 우리 뭐를 일단 구분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a의 부호로 분별해야겠죠? a가 양수라고 할게요. a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이 c에서 뭐 연속성이 깨지지 않죠? 자, 보자. a의 의미가 뭐야? a의 의미는 여기에서의 변곡점의 부호가 되는 거야. a가 양수라는 건 지금 변곡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음수부에 있는 거죠. 자, 내가 그림 그려볼게. 변곡점 이후에 증가 라인이 있으면 다시는 증가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냥 쭉 올라가야 돼. 그럼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t를 그으면 불연속이 몇 개만 생겨요? 그냥 하나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양수가 탈락이구나, 이렇게 바로 잡아버리면 돼.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푼 이유가 이거 진짜 그림을 다 그려볼 수 없잖아, 오른쪽에.
그럼 왼쪽부터 그려봐야 되는데 왼쪽은 최고차항의 부호가 제일 중요하잖아.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놔보니까 얘가 변곡점의 좌표가 음수일 때야. 음수 이후에 지금 F'형이 양수잖아. 그치? 0부터는 쭉 증가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A는 음수구나. 그럼 최소 그림은 얻을 수 있네. 음수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변곡점이 양의 방향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0에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자. 불연속인 좌표는 2와 10분이라고 줬네요.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다. 극소와 극대네. 이해되십니까? 극소와 극대가 되죠. 그렇지? 그럼 실제 F의 극대극소 차는 몇이 돼요? 4가 되겠죠. 4. 2배 곱한 게 8차이니까 실제 F의 차이는 4가 됩니다. 잠깐만. 최고차항계수 주셨네. 1 곱하기 D의 3승이니까 D는 몇이 돼요? 1이라고 바로 하면 되죠. 극대 극소의 이 차이가 1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어렵긴 했어. 난 이거 13, 14, 15 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나주 꺼내갈게요. 이 F형 뭐야 이게? 그럼 G에 EC 뭐야? EC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얘가 EC죠? EC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EC는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얘만 살아남지 않니? T가 무한대로 가면? T가 겁나 위에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한 점이죠. 1 더하기 1이네요. 잠깐 얘 볼게요. 한 개는 무조건 만나죠. 그럼 오른쪽에 한 개 추가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네. 접해야 되죠 무조건? 접한다고 확정 두시면 됩니다. 잠깐 그럼 1, 1이니까 얘가 3, 얘가 0이다. F의 함수 바로 나오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 높이가 실제 2니까 얘가 몇이 돼? 2라고 두시면 되겠죠. F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과 3에서 접하면서 높이는 2가 아니라 몇이 돼? 2배 한 게 2니까 얘 1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 되게 좋고 수능에 딱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익숙하면서 되게 새로웠어. 자, 20번 풀지 않겠습니다. 21번 안 하겠습니다. 21번 펴봐. 21번 하겠습니다. 네, 하지 말까? 야, 30분 넘었네. 22번 가겠습니다. 21번은 근데 케이스 분리만 근데 못 푼 사람들은 해설지 보지 말고 풀어봐. 토요일반은 아예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놨어, 얘들. 알겠지? 자, 22번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근데 이게 계속 나오잖아. 이게 다른 모의고사 뭐 풀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수능 교육과정에 부합하긴 하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된 개념이거든. 유일하게. 자, 이거죠.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 베타면 베타죠. 자, 이거 다 아시죠? 접선이면. 자, 이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봐봐. 그림 문제, 도형 문제가 22번 나왔는데 나올 확률이 있을까? 냉정히 도형이 22번 나올 확률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수열이 맞는데 왜 이렇게 낼까? 혹시 모르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입장에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환경을 가야 되니까. 근데 도형이 원래 21년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과목이 바뀌었잖아. 그때 원래 준킬러는 무조건 도형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 왜 그러냐면 원래 기하가 수능 범위였어, 이과에서. 근데 빠진 거거든. 기하 대신 도형을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형은 지금까지 어렵게 출제된 적이 없어.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 도형을 왜 어렵게 못 내는가? 도형 아무리 어렵게 내도 도형 잘 푸는 애들은 그냥 쉽게 풀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 내가 출제하면서 느낀 게. 왜냐면 여기서 나보다 도형 훨씬 잘 푸는 애들 많을 거거든. 도형은 약간 재능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도형 고난도 내긴 좀 힘든데 도형 문제가 그러면 4점짜리 중간 난이도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조건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림에다가 잘 표현을 해서 시각적으로 보고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도형 문제가 만약에 막히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도형을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풀다가도 진짜 중요한 시험에서 도형 막히면 멘탈 깨지거든. 그걸 방지해야 되잖아. 막히면 일단 뒤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알겠지? 나 같은 경우는 도형하고 수열은 막히면 뒤로 갑니다, 무조건. 두 개는 가끔 막힐 때 있다 보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문제를 정말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잘 읽는다는 게 뭐냐? 문제의 그림은 줬잖아, 이 그림.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이걸 보시면 돼. 이걸 잘 읽으면 뭐가 돼 있냐? 고정된 요소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문제에서 준 조건을 내가 다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도형 문제 내가 몇 명 풀어줄 때 항상 내가 좀 막히면 이렇게 풀어주거든. 나한테 질문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문제를 정확히 읽어서 뭐가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 이거를 보면 좀 낫긴 낫거든. 내가 도형을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자, 가겠습니다. 반지름이 1인 이 원이 있다. 그럼 이 원은 고정이야. 그럼 여기에 중심도 현재 고정인 상태야. 자, S도 고정인 상태야.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임의의 원 하나를 그린다는 거죠. 반지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얘 반지름 줬으니까 얘가 1이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얘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얘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체크하고 갈게요. 얘 알파와 알파입니다. 문제 푸는데 필요 없다. 근데 체크는 하셔야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뜬금없이 또 1로 줬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고정된 요소가 되지. 근데 아직까지 딜레마가 뭐야? 이 도형 문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꼭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원에 내접한 삼각형 자체도 없잖아, 그치? 근데 이러고 보니까 누가 내접해 있어? 너무 파워풀하게 설명했나 보네요. 이 삼각형만 유일하게 원에 내접해 있죠? 얘를 집중하면 되겠다. 난 처음에 내심 이렇게 생각을 했지. 베타 베타라고 해서 이 각이 뭔가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 좀 어렵긴 했습니다, 문제가. 자, 그 다음 RQ는 5분의 4 루트 5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이 끝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팩트를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이 지금 원에 내접해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 삼각형 안에 조건을 벌써 2개 줬어. 그럼 난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하나만 구하면 끝나게 되겠지. 자, 근데 얘를 괜히 이등변 줬잖아. 그럼 얘를 뭔가 써먹을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베타는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 또르르. 여기가 알파면 여기 알파잖아, 그치? 얘가 뭔가 베타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나는 사실 이 알파도 생각이 돼. 이렇게 되면 알파를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다시 얘를 알파? 뭐 2파이, 파이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놓는 거죠. 근데 여기다 파이 마이너스 2알파를 놔도 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뭐 써도 쓰면 또 쓰는데 백악기 돼버리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야? 이 삼각형을 보니까 11 줬고 베타 들어가 있죠. 얘가 뭔가 참여하고 있죠. 이 삼각형 2변 있는데 얘만 몰라. 그럼 여기서 조금 특별해요. 문제가 좀 잘 내긴 했어. 그래서 2변을 x라고 잡아서 연립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 베타는 바로 나오죠. 이거 평가에 자주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반쪽이 되니까 코사인 그냥 구할 수 있죠. 자, 코사인 베타는 2분의 x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 코사인 베타가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풀면 끝나게 됩니다. 2 곱하기 1 곱하기 5분의 4 루트 5에 1 더하기 5분의 16에 마이너스 4분의 x의 제곱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x가 그냥 바로 나오는데 x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코사인 베타도 바로 할 수 있죠? 얘네 둘 가지고 뭐 하면 돼?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만 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10월은 그냥 끝나는 대로 끝낼 거거든. 필요한 것만 하고. 여기 보면 되고. 오늘도 실무 어려웠을 수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잖아. 그치? 해설도 빨리 끝나고. 복습을 꼭 많이 해주고. 근데 지금은 복습도 중요한데 그냥 새로운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푸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